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뭐 이론 문제, 계산 문제, 뭐가 나올지 모르고 최대 2문제까지 이게 출제가 되고 있죠. 일단 중개보수의 계산 공식은 거래금액 곱하기 요율. 거래금액은 뭐 교환 계약일 땐 둘 중에 거래금액이 어떤 걸로? 큰 걸로. 매매는 매매 걸 하는 거고, 큰, 이걸 작은, 평균, 뭐 다 틀린 걸로 나왔고요. 둘 중에 거래금액이 큰 것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이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5천만 원 뭐일 때? 5천만 원 미만이면 다시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거잖아. 예를 들면요. 뭐 1000에 보증금 1000에 월 차이면 30이다. 그럼 100을 곱해 더하면 4000이잖아요. 4000이 5000 미만이구나. 곱하기 70을 해서 2100 더하면 3100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또 1000에 70이다. 1070이면은 100을 곱해 더하면 8000이니까 5천만 원 이상이면 이대로 그냥 멈추고, 5천만 원 미만일 땐 다시 70으로 하는 거고, 이거 그냥 곱하기 100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2000에 22구나. 그러면 4000이네 곱하기 70. 그래서 1400 더하면 3400. 또 1500에 32구나. 이것도 100을 곱해 더하면 4500이네. 5000 미만이구나. 곱하기 70. 70을 하면 2100에 더하면 3600 이런 식으로. 뭐 1000에 40이구나. 100을 곱해 더하면 딱 5000 나오잖아요. 딱 5000 나올 땐 이대로 멈추는 거예요. 5000 미만일 때만 70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뭐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5천 미만일 땐 내려가고 5천 이상이면 그대로 멈추고, 분양권은 우리 금지에서 배웠죠. 계약금, 이미 납본 중도금, 프리미엄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이 거래금액을 해서 뭘 찾아라? 요율을 찾아라 이거죠. 요율은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한다 이거죠. 이것이 주택일 때와 그다음에 주택 외일 때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주택은 뭘 포함하느냐? 살짝 메모하세요. 부속 토지.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도 뭘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봅니다. 이거 아직 구체적으로 시험이 나오진 않았는데,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주택 외로 본다고 틀리는 거예요.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주택과 주택외로 나누어서, 자, 주택은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 이게 중요하죠.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국토부령 가봤더니 쌍방 각각 받는 겁니다. 균분 이러면 틀립니다. 누구한테? 일방한테 받는 금액은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일 땐 1000분의 8 이내로 한다. 숫자 외워야 됩니다. 1000분의 9, 1000분의 8. 이게 일방한테 받는 금액을 각각 받습니다. 이게 이 안에서 뭘로 정한다? 이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시도조례가 이거죠. 시도조례는 보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시도조례는 시험에서 조건으로 주니까요. 자, 매매 교환이 4칸, 임대차도 4칸인데, 자, 5천 미만일 땐 5천은 안 들어가는 거죠. 5천 미만일 때 0.6, 5천 이상 2억 미만은 0.5, 그 다음에 6억 2억 이상 6억 미만 0.4, 6억 이상 9억 미만은 0.5 이런 다시 또 내려가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고, 한도액 있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천 미만이다. 예를 들어 4,500 해볼게요. 4,500이면은 곱하기 0.6이잖아요. 0.6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5, 6, 30, 4, 6, 24, 27이잖아요. 그러나 한도가 얼마다? 25다. 그래서 25만 원 이렇게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5천 미만일 때는. 두 번째 칸은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50이죠, 그냥. 근데 예를 들어 1억 6천. 1억 6천 말고 8천 해보죠. 1억 8천. 1억 8천이면은 0.5잖아요. 0.5인데 나온 숫자는 90일 거예요. 90만 원. 그러나 한도가 얼마? 80이구나. 한도 80. 1억 6천 80. 1억 7천, 1억 8천, 1억 9천 다 80이에요. 2억도 80이고요. 2억이 80이니까 한도 이렇게 잡은 거죠. 5천은 25니까 25로 잡은 거 이렇게. 가운데 칸이 중요하고, 가운데 칸. 세 번째, 네 번째는 나온 대로 답아야 돼요. 3억은 120, 4억은 160, 5억은 200. 6억은 여기 있어요. 6억 이상이니까 6억은 300이고요. 7억은 350, 8억은 400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도
5천 미만은 0.5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4천이다. 4, 5, 20이죠. 한도 20. 5천일 때, 5천 이상이니까 딱 5천일 때도 0.4니까 20이죠. 그러니까 4천에서 5천까지는 다 20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기 8천 같은 거. 8천은 32지만 30. 9천도 30. 1억이 30이니까. 그래서 한도가 있는 쪽. 이쪽을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이쪽. 주로 이제 이쪽. 이쪽을 시험에서 좋아한다. 한도가 있는 쪽을. 자, 이게 주택입니다. 1000분의 9, 1000분의 8 안에서 만들어졌고 이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는 거죠. 자, 주택 외. 주택 외는 뭘로 정한다? 자,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여기는 주의할 게 이거예요. 시도조례 X. 여기는 시도조례가 없다. 주택 외는 그냥 국토부령으로만 정한다. 국토부령 갔더니 쌍방 각각 받아라. 일방한테 받는 금액은 자,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85 이하 아니면 85도 들어가는 거예요. 부엌 있고 화장실, 목욕탕을 다 갖췄구나.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이건 국토부령이고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죠. 오피스텔은 5, 4. 85도 외워야 되니까 오피스텔은 5, 4. 매매 교환은 5, 임대차 4입니다. 근데 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85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를 넘어버렸구나. 뭐 부엌이 없거나 화장실이 없거나 목욕시설 없거나 하는데 이런 거는 잘 묻지 않아요. 뭐 당연히 이런 게 없겠어 설마. 이런 거 있는 거죠. 일단 면적이 중요하죠. 85 이하는 0.54, 85 초과는 무조건 0.9, 1000분의 9. 왜? 상가나 토지나 입광공 나머지 것들은 주택 외에는 원래 0.9거든요. 0.9 안에서 협의로 율을 정한다. 협의. 85 이하는 5, 4, 85 초과는 9, 상가나 토지, 입광공도 다 9, 매매, 임대차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를 따지지 않아. 따지지 말고 전부 다 9입니다. 전부 다 9. 여기는 매매, 교환은 5, 임대차는 4. 이게 요율을 잘 외우셔야 돼요. 일단 9, 8. 여기는 1000분의 9, 1000분의 8. 여기는 85 이하는 5, 4. 85 초과나 상가, 토지 같은 건 다 9. 예를 들어서 주택의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조례죠. 자, 주택의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조례입니다.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매매 교환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상가나 토지는 임대차라도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여기 임대차를 예를 들어 본다면요. 임대차. 1000에 30이면 아까 3100 나왔잖아요. 여기다 이제 곱하기 주택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찾는 거죠. 주택이에요. 5000 미만. 임대차니까. 이 5000 미만은 0.5. 0.5 이렇게 곱하면 15만 5천원 나오는 거고. 자, 오피스텔이야 85 이하야. 그럼 얼마 외워서? 0.4 외워서 0.4를 외워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상가나 토지야 그럼 0.9 이렇게 이제 외워서 계산하는 거죠. 15만 5천원, 12만 4천원, 27만 9천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8천이다. 1000에 70은 8천인데 주택이다. 주택이면 여기 5천 이상 1억 미 0.4. 0.4니까 0.4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한도가 얼마짜리? 30. 근데 32지만 여기는 30으로 답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이다. 그럼 0.4죠, 여기 0.4. 85 이하일 때 0.4인데 여기는 32만 원 답하셔야 되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상가나 토지 같은 건 0.9니까 72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된다. 임대차일 때는. 교환일 땐 둘 중에 큰 걸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거 뭐냐면 뒷장 가면 예제 다 나올 테고요. 예제 나올 텐데 자, 이건 뭐냐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 이루어졌구나.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매매만 받는 거다. 임대차는 안 받는다는 거죠. 이거잖아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면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동일 대상물, 동일 당사자, 매매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이루어졌으니까 동일. 세 번 나오면 매매만 임대차, X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갑이 가진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이걸 을이 병에게 임대를 내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갑은 매매 내야 되고 병은 임대차 내야 되지만 이 을의 경우는 이것도 내야 되고 이것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뒷장 예제 나올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는 건물이구나.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하고? 주택을 적용하고, 주택 중개보수 적용하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이때는 주택 외로 적용하더라. 딱 2분의 1이 주택이 뭘로 해야 돼요? 주택으로 하는 거죠. 2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주택이 2분의 1인 경우는 주택을 적용합니다. 다음 밑에 거는 우리 주택은 시도조리로 정하잖아요. 이게 주택은 시도조리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중개사무소 두고 있는 개공이가 경기도 주택을 중개했다면 사무소가 있는 서울시 조리나 주택이 있는 경기도 조리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항상 어디 걸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리를 받는다. 이게 중개대상물 시도조리라고 잘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죠. 헷갈리니까요. 언제나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받는다.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져요. 언제나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받는다. 자, 이론은 이런 내용이고요. 뒷장에 보면 지급식이 있습니다. 지급식이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급식이는 2015년에 신설되었는데 그 뒤로 3번이나 시험에 출제됐어요. 자,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문장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지문은, 이런 걸 시험으로 낸다는 것은,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무튼 복비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래. 복비 지급시기는 대통령령. 지급시기 대통령령 가보니까 둘 간의 약정에 따르다.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이 없을 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급대로 하는 거죠. 그럼 약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날로 할 수도 있다. 맞는 거죠. 네, 약정이 없는데 계약이 체결된 날이다. X. 조심해야 돼요. 딱 3개 지문이 이게 가능한 거죠. 원래 법조문,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이거 3개만 알면 다 풀어요. 자, 복비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했고, 대통령령 개혁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복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복을 받아라. 복비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을 정한다. 자, 계산 문제. 매매가가 1억 8천이다. 아파트인데 매매계약을 중개했고 매도인한테 얼마 받느냐. 아파트니까 우리 앞장대 왔다 갔다 할게요. 아파트면 주택의 시도조리에 쳐야 돼. 1억 8천 어디 있어? 1억 8천에 여기 있잖아요. 0.5. 한도가 얼마? 80. 그러면 1억 8천에다가 0.5 곱하면 90이지만 한도는 얼마? 80이니까 답을 80으로 해야 된다. 한쪽에게 얼마를 벌었잖아. 한쪽에게. 매도인한테 얼마냐 물었으니까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요. 자, 교환일 때 매매가가 1억 1천짜리 아파트, 2억 1천짜리 아파트, 1억 9천짜리 단독주택을 교환했고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을 계산하시오. 양쪽 합쳐서 얼마냐고. 둘 중에 뭘로? 2억 1천. 큰 걸로 계산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주택이잖아요. 2억 1천의 교환을 찾아볼까요? 매매 교환 여기 있잖아요. 매매 교환 2억 1천은 여기 있네요. 2억 1천은 0.4 한도는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2억 1천에다가 0.4를 곱하면 84만 원이다. 그런데 정답은 양쪽이니까 168만 원을 답보를 하셔야 된다. 자, 오피스텔 매매. 갑 소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오피스텔이네요. 을에게 갑 소유인데 을한테 2억에 매매했다는 거죠. 이때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를 계산하시오. 그리고 뭐 다 갖춰졌다 이거죠. 면적 85 이하면은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은 5, 4. 매매는 5죠. 5니까 2억에 0.5는 100만 원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86제곱미터다. 면적이 86제곱미터라면 여기는 2억에다가 곱하기 이때는 0.9로 해야 되는 거죠. 0.9. 이때는 180이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자, 4번 뭐냐면 4번은 아까 했던 갑 소유 주택인데 2억의 을과 매매 계약을 알선했다. 자, 갑과 을 간에 2억에 매매했다고요. 매매하고 동시에 을이 매수한 주택을 갑이 2020으로 또 임차했다면 얘네 둘이 매매도 하고 임대차도 한 거잖아요. 그럼 뭐만 받자고? 매매만. 이때
갑으로부터 얼마냐라고 물었잖아. 갑으로부터. 그러면 주택으로 2억의 매매로 한쪽이 얼마냐고 물었을 뿐이죠. 임대차는 계산하지 않으니까요. 2억의 매매 앞장 찾아볼까요? 2억 이상 0.4 그러면 정답은 그냥 80. 자, 문제 5번은 뭐냐면 이제 5번은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에 매수인 을 간에 X주택을 2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갑의 주택을 둘이 2억에 매매했다고요. 2억에 매매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을이 누구에게? 병한테 2천에 20으로 또 임대차 계약을 둘이 또 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때 A가 을로부터 얼마 받느냐 물었으면 두 개 다 계산하려 했죠. 2억에 아까 매매는 얼마였어? 2억의 매매는 80이었죠. 80. 중개보수 80. 2천에 20은 여기 70으로 가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1400 더하면 3400. 3400 주택이니까 앞장에 임대차 5천 미만은 0.5. 3400에 0.5를 곱하면 17만 원. 그러면 둘이 합하면 얼마? 97만 원을 답으로 하시면 된다. 97을 답으로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중개보수 계산도 이렇게 해봤고 보통 이 안에서 나와요. 보통 이 안에서 거의 다 출제됩니다. 그다음 중개보수 했고 이제 실비는 지문으로 주로 출제되는데 실비도 뭐라고 써 있냐면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주택의 중개보수 표현이 같아요. 다시 앞장 여기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부령 범위 안에 시도조례로 정한다. 여기는 국토부령이 1000분의 9, 1000분의 8 이 안에서 시도 이렇게 이런 의미고 실비는 그냥 국토부령에 정하는 범위 이게 두 가지예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필비, 그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 모양 보호장에 소요되는 실비 이 두 가지가 국토부령에 써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얼마 받는지가 시도조례에 적혀 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을 이제 묻진 않죠. 시도조례 내용은 표현만 같은 거지 내용이 같은 건 아니에요. 1번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면 쉽게 못 맞출 거예요. 국토부령에 두 가지 범위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실비를 누구한테 청구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비를 누가에게 청구하느냐. 권리관계에 소유되는 실비는 영수증 첨부해서 매도, 임대,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임대. 매도, 임대는 왜 그러냐면 당신이 나한테 어떤 가게를 팔아달라는 거예요. 가게를 팔아달라.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왔어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교통비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대장도 발급받고 등기부도 발급받고 또 뭐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당시 부동산을 권리 분석하다가 이 과정 속에 든 실비. 그러니까 당신 가게를 팔아주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 든 비용. 그러니까 누가에게 청구? 매도 임대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팔아줘라는 사람에게 매도 임대에게 청구하는 거고. 그래서 권리관계 실비는 매도 임대에게 청구한다. 근데 계약금 등의 반환치명 보장 실비는 우리 에스크로우 제도잖아요. 예치제도. 예치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매수 임차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니까 매수 임차에게 청구한다. 실비는 종류 두 가지인데 청구 상대방이 다르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개보수 실비 다 마쳤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36번 29에 나왔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 계산 틀린 걸 찾아보자. 자, 주택의 임대차 중개보수는 주택 임대차입니다. 1000분의 8 이내에서 그렇죠. 시도조례. 정확합니다. 주택 임대차니까 1000분의 8 시도조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분양권 매매 중개했을 때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인 계약금, 기납번, 중도금, 피를 합한 금액 이걸 거래금액으로 봐야 한다. 아주 좋아. 교환일 땐 거래금액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걸 가액으로 한다. 맞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이상이구나. 그러면 주택을 적용하는 거 맞았고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부엌 있고 화장실 모듈 다 갖추었거나 이 오피스텔인데 임대차라고 써있네. 그러면 상한요율은 1000분의 4죠. 매매가 5고 뭐 어렵지 않았네요. 답 5번.
37. 자, 옳은 걸 찾아봅시다. 약정이 없구나. 지급 시기는 언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자, 옳은 거니까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법인에서 맞네요. 일단 맞네요. 자, 주택 외에는 시도조례가 아니라 그냥 주택일 때가 시도조례. 그냥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 개공인은 계약금 등의 반환 측면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었더라도 보수 외에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보수 말고 실비 별도로 받을 수 있죠. 매수 임차에게. 중개대상물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달라. 이때는 어디 걸로?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로 보수를 받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중개보수 파트를 다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